안녕하십니까. 정치판 바로보기입니다. 오늘은 뉴 이재명 세력이 자신들을 위한 스피커들에게 보답한 보훈 인사 의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허용한 특권이요. 이번에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조차 잃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김어준 나쁜 놈이다. 문재인 나쁜 사람이다. 정청래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 YTN 사회이사 되죠. 자산관리공사 사회이사 맞죠. 공적인 자리가 이 권력 주변에 돌아가는 보상의 수단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게 부러워서 배 아파서가 아니에요. 공적인 영역의 모든 시민들의 것이어야 되는 게 일부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사적인 관계망 속으로 지금 바뀌어버리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분노한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안에서의 권력투쟁, 다음 차기 당권, 공천권을 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봐야 한다. 근데 그 모습은요, 기준이 될 거예요. 기준이. 이게 우리 내부의 폭탄 아니었나요? 어떻게 그런 방송을 기획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큰 채널에 들어와서 어떻게 씨발 그따위로 얘기를 합니까? 아마 아프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아프시는 와중에 이제 전혀 거동을 못 하시면서 그분을 이제 24시간 케어하는 과정에서 이 형제들 간에 이제 불화가 되게 심했었다는 거예요. 그 불화가 심하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예. 그 와중에 이제 그 형제들 간에 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이제 그게 잘 안 됐었다는 게 김용남 후보의 이제 취지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이제 본인이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것이고. 예. 그 새끼는 술 처먹었을 거 아니에요. 술 처먹고 자고 있었겠죠, 그 새끼는. 하여튼 근데 차명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왜냐면은 김용남 후보가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이 그 대부업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차명은 아닌 거잖아요. 내란당이 하면 적폐고 우리 편이 하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입니까? 그런 이중잣 대야말로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진짜 적폐 아닐까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 안팎에서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이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문조 털레유를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농공행상하듯 자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창석, 노영희, 김진애, 오창희, 김주연, 박지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뉴 이재명 노선에 서면서 뉴 이재명 세력의 스피커가 되었고 최근에는 김용남이란 불량 상품을 민주당이 간판으로 공천하자 수많은 문제점이 부각되었는데도 김용남을 쉴드치고 끝까지 후보를 유지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선거를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최근에는 대통령 지지율마저 겨우 50%의 턱걸이하는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민주당과 내란당의 지지율마저 오차범위 안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이든 요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따라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구조화된 총성 보상 시스템입니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분들이 크게 기대했습니다.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란당, 즉 국민의힘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직을 사유화하는 행태였습니다. 자기 편 사람에게 자리 주고 입 다물게 하고 줄 세우는 것. 그게 내란당 정권의 민낯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장면들이 그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공직은 국민의 것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능력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 자리가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배분되는 사적 보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진영이 다르다고 용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의 개인적 역량을 전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진짜 능력과 공정한 검증이었습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에 대한 공격의 강도였습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공직을 사적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권이 누구의 손에 있든 이 구조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국민주권입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를 무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리함이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작동해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치적 지형이 바뀔 때마다 능숙하게 방향을 트는 모습. 유리할 때는 앞에 나서고 불리할 때는 한 발 물러서는 행태. 이건 정치적 유연성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입니다. 민주당의 리더라면 당이 어려울 때 더 선명하게 서야 합니다. 지지자들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에게서 우리는 그런 장면을 얼마나 목격했습니까? 민주당의 리더로서 그가 적절한 인물인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정청래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 의원의 모든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가 보여주는 방향만큼은 분명히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1인 1표제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의원총회 생중계까지 공언했습니다. 당내 의사결정을 유리창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 이건 단순한 의지 표현이 아닙니다. 정치 문화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밀실 합의, 비공개 총회, 그 안에서 오가는 명파리들 세력처럼 단체로 일부 의원에게 집단 민치를 가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민주당 내부를 갉아먹어온 구조 아니었습니까? 그 구조를 깨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정청래 대표는 자신을 포함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을 모아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을 돕는 더컷 유세단 활동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뛰는 진정한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유불리 따지는 사람과 진정성을 갖고 민주당 동지들 곁을 지키는 사람. 어느 쪽이 진짜 리더의 자질입니까? 당원 주권 확대, 민주당의 오랜 숙제이자 진성당원들의 열망이기도 하죠. 그런데 전현희 의원의 행보를 보면 참 의아합니다.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한 건설적인 방향 제시는 보이지 않고 1인 1표제의 문제점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전현희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1인 2표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당원의 목소리를 지우는 방향으로, 그래서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자는 것, 즉 자기 밥그릇 유지하기 편한 제도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당원 주권 정당이란 당원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현희 의원이 제시하는 방향이 당원 주권 정당에 가깝습니까? 당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려 개혁을 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반개혁입니다. 정권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사람들이 권력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들은 너무 익숙합니다. 낯설어야 할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판은 적대가 아닙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가 내란당을 향해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 편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